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그 박스 안의 내용이 뭔가 이제 그걸 찾자는 얘기요. 해당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가 10% 인상되었을 때에 수요량이 5% 감소했대요. 비탄력적이란 말이죠. 자, 그럼 그놈은 관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것은 해당 지역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선택폭은 좁을 거고 주변으로 이주하기가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으로 우리식으로 해서 가면 선택폭이 좁고 옮기기가 어렵고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된다는 얘기 된 거죠? 1번 맞고요. 두 번째,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상정책을 펼 거다. 비고탄저.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주택 조세를 부과할 때, 자, 조세. 자, 세금 부과하면은 저 뒤쪽 나오겠지만은 조세 탄력성에 따라서 자기 부담이 커지고 작아지고. 딱 결론은 내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내가 유리. 그러니까 자기가 탄력성이 크면은 그만큼 남한테 전가를 많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내한테 전부 다 걸 다 100% 떠넘기니까 내 부담은 제로. 그러니까 서 있는 녀석보다는 누워 있는 녀석이 훨씬 더 부담이 적다.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자기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성이 크면 수요자가 유리. 그 말은 부담이 적다는 얘기. 내가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많다는 얘기. 그러면 수요자가 불리하니까 누가 유리할까요? 상대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급자.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세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자기 가격 탄력성이 크면 자기가 유리하다. 자, 세 번째. 임대주택에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임대인 보다 더 탄력적이라면은 임차인이 더 수요자가 더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불리할 거고 임대인이 더 탄력적이니까 그리고 임대인이 더 유리하겠죠. 부담이 적다는 얘기. 그러면은 조세 부담은 임대인의 조세 부담은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죠? 이해되신 거죠? 네 번째. 만약 이주가 영위한 주변 지역의 임대를 저렴한 공공주택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민영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민영아파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공에서 어쩝니까? 이번에 주공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을 지었대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으니까 선택폭이 더 넓어질까 좁아질까? 즉 대치제가 공공주택 건설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똑같은 것이 많아지니까 대체제가 많아진다. 그 뜻 아닌가요? 그리고 대체가 많아지면 탄력성 커진다. 탄력성 커지면 이 사람들은 세금 부담은 커진다 작아진다. 오히려 더 완화될 거다. 자, 봅시다. 만약에 이주가 있는 주변 지역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임대료는 보다 더 커진다. 따라서 세금 부과면은 임차인의 세금 부담보다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완화되고 경감되겠죠. 오히려 줄어들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탄력성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개. 그놈에다가 응용을 시키면은 조세하고 하나 더 가면 운송비 탄력성까지 나온다는 것.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안 지웠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다 알고 계신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탄력성에서 맨 처음에는 종류, 가격, 소득, 교차, 조세, 그 다음에 운송비 5개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무슨 말인가? 두 번째는 1이 기준이냐 0이 기준이냐. 1보다 클 때는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 0보다 크면 우등제 아니면 대체제, 작으면 열등제 아니면 보완제. 그게 두 번째. 이해하신 거죠? 세 번째는 어쩔 때 수입이 는다 준다. 비고탄저. 근데 비고탄저는 언제든지 가격에서만 나옵니다. 소득에서 그 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도 항상 뭐만 따진다? 수요 탄력성만 따진 거지 공급은 의미 없다. 됐죠? 네 번째는 어쩌면 커진다. 그러니까 읽어보셔가지고 바꾸기 쉬우면 탄력적, 바꾸기 어려우면 비탄력적. 이게 탄력성 의미 전체가 한 세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전부의 사실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임대주택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만약에 이주가 용이한 주변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된다면 임차인은 탄력성이 커질 거다. 선택폭이 넓어졌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에 부담되는 조세 부담은 커진다 작아진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 여기까지 해석되신 거죠? 여기까지만 전부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8번 문제. 탄력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은 해당 상품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큼 변하는가. 그러니까 수요 탄력 공급 둘 다 똑같이 가격이 변했다. 양이 얼마만큼 변하냐. 많이 변하면 탄력적, 조금 변하면 비탄력적. 같은 얘기 되신 거죠? 두 번째, 용도명을 제한한 법규가 강화. 법규가 강화됐습니다. 바꾸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탄력적. 됐죠? 제한을 완화시켰다. 규제를 풀어줬다. 조건을 완화시켰다. 좋은 거. 그러면 탄력적. 뻔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 토지 공급량은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수직선이다. 수직선이기 때문에 값이 오르고 떨어져도 양적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도 안 변하니까 완전 비탄력적.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의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다면 탄력적, 작은 비탄력 이름은 단위 탄력적.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급의 탄력성에서 생산 요소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공급의 결정 요인. 이제 그것만요. 아까 수요에서는 6가지 얘기했는데 공급은 3가지만 합시다. 자, 공급의 탄력 결정 요인요. 결정 요인인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공급 얘기요. 아까 수요가 아니라 이번에는 공급 얘기합시다. 자, 공급도 맨 첫 번째는 시간하고 밀접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성 커지는 것은 맞겠죠.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만들어라 못 만들어도 1년 내에 만들어라 그러면 더 시간을 많이 주면 변화가 더 쉬운 건 맞잖아요. 그죠? 수요도 공급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공급은 좀 급하다. 장기는 완만하다. 정확히 말하면 단기는 거의 수직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단기 장기란 말의 뜻은 단기란 말은 기간이 짧다는 얘기, 장기는 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기는 공급량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장기는 양이 변한다. 그 말을 이해했다면 주택의 단기 공급의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 단기 양적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장기는 양적 변화 있으니까 우상향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신규하고 기존. 요 두 개에서 어디가 더 탄력성이 클까요? 요게 더 크죠. 왜? 시차성 때문에. 그러니까 새 집을 만들면 시간이 있는데 기존 집은 금방 늙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동네 아파트까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럼 아침에 땅 밀고 점심 기둥 신으면 밤에 집 안 나와요. 일정 기간 걸리니까. 부중성, 시차성 때문에 오히려 신규보다는 기존이 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요. 일반적으로 물론 용도 전환도 똑같아요. 용도를 제한하는 법규를 강화시키면 바꾸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택공급.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을 주는 요인은 수없이 많은데 생산의 3요소, 노동, 자본, 토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는 생산의 3요소요. 이 3요소 가운데는 어디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줄까요? 3요소 가운데는 일단 토지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무엇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물론 땅이 있어도 돈 없어 못 짓겠지만 일반적으로 어쩝니까? 토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부정성 때문에.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정부의 정책 변화. 아무리 땅이 있더라 정부가 규제 땅 묶어놓고 그린벨트로 묶어놓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주택 공급량을 많이 주는 것은 3요소 가운데는 토지가 제일 많이 줍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론에서는.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뭐가? 정부의 정책 변화. 요게 어쩝니까? 훨씬 내용을 더 많이 줄 거다. 정부가 규제로 싹 묶어놓으면 어쩝니까? 땅이 있어도 꼼짝 못하니까. 정부의 정책이 주택 200만 호 건설 그런 정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허가를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셨는가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섞으면 이제 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되면 어쩌니까 탄력성 커지는데 여기 앞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물건 하나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만드는데 이건 하루에 하나씩 만듭니다. 그 다음 B라는 물건에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만든대요. 그럼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화도 양적 변화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제조업 같은 거 금방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대형 유조선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린대요. 그럼 막 만들기 시작하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거 없애고 다른 새 거 만들어야 됩니까? 그거 10년 동안 못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이 장기는 탄력성 커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앞에가 수식어가 붙어서 하나 물건 만드는데 생산에 소요된 시간이 장기다. 생산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장기라는 얘기는 바꾸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뜻. 또는 말을 바꿔서 가격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장기적일수록 자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 적응하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적응을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때는 오히려 비탄력적.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이 장단기 주어지면 당연히 단기보다는 장기 탄력이 큽니다. 근데 수식어가 붙으면 해석을 해보세요 그 뜻입니다. 해봐가지고 바꾸기 쉬우면 탄력적, 바꾸기 어려우면 비탄력적이란 말 뜻이지 무조건 장기가 탄력적이다. 그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이해하신 거죠? 그 말이 지금 5번째입니다. 따라서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과 공급에 대한 측정 기간이 짧을수록 어쩌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공급의 생산 공급에 대해서 측정 기간 단위가 짧을수록 그때는 뭐가 되고 그 다음에 길수록 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5번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것만 써놨죠. 단기는 상대로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다. 근데 그 말을 더 어렵게 바꾸면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뭡니까?
보자면은 생산 공급에 대한 그냥 무조건 주어진 시간 얘기했죠. 근데 물건 하나 만들 때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리는 장기가 되면 오히려 비탄력적. 만들 때 짧게 걸리면 그때는 탄력적 되니까. 무조건 장단기 아니라는 얘기요. 해석하시라는 얘기요. 5번 무슨 말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측정 단위 시간이 짧을수록 그때는 어쩌면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장기적 탄력적. 쉬운 쪽으로 왔죠. 근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물건 하나 만드는데 생산 소요된 시간이 길수록 그거 하나 만드는데 5년씩 걸린대요. 그럼 5년 동안 못 바꾼다는 뜻 아닌가요? 맞죠? 구별하시라는 얘기요. 답은 5번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9번. 공급의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바르게 설명된 것은 생산의 공급에 주어진 시간이 단기적일수록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자,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얘기는 이번엔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생산에 소요된 시간이 길수록 물건 하나 만들 시간이 오래 걸려. 생산 시간이 단기적일수록 이제 뭐가 될까? 탄력적이요. 오래 걸리면 비탄력적. 1번과 2번 비교하셔야 됩니다. 1번은 그냥 장단기고 2번은 그 물건 만들 때 소요된 시간이 짧을수록 빨리빨리 만드니까 금방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하나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럼 얼른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죠. 1번, 2번 같은 뜻 아니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2번 같으면은 그 생산에 쓰는 시간이 단기적일수록 물건 하나 만드는데 1시간씩 걸린대요. 그러면 시간마다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물건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린대요. 그럼 10년 동안 바꾸기 어렵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그만큼 못 바꾸니까 비탄력적.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공급은 경사하고 완만하고 단기는 가파르다. 금방 나온 얘기. 아까 둘 다 이거죠. 지금 단기는 좀 급하다, 장기는 완만하다. 요 얘기.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치책 사용가는 적거나 대치책 사용가는 적거나 용도자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자, 강화됐습니다. 강화됐다는 얘기는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기울기가 급하다, 완만하다. 급하다. 거기 완만한 것이 아니라 급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 공급에서 상대적으로 신규는 여기 신규는 보다 더 비탄력적, 그 다음에 기존은 보다 탄력적. 무엇 때문에? 시차성 때문에. 지금까지 바로 전시간 수요 얘기는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했었는데 공급은 딱 몇 문제 안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탄력성 문제 나온다면 수요가 더 먼저 나올까 공급이 더 먼저 나올까? 대부분 수요가 나온다는 그 얘기죠. 지금 말뜻이. 그게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부터는 우리 좋아하는 계산 문제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탄력성에서 맨 첫 번째는 의미였죠. 그래서 탄력성에서는 아까 문제가 두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의미였습니다. 자, 의미에서는 아까 종류였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더 멀리 가면 초세, 더 멀리 가면 운송비 탄력성까지 그 의미였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 가격분의 양이지 양분의 가격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탄력성 의미였습니다. 탄력성 뭐분의 뭐냐? 가격분의 양이면 가격 탄력성, 소득분의 양이면 소득 탄력성, 다른 물건 가격분에 그 물건 양 나오면 교차 탄력성. 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기준이 1이다 0이다. 가격 탄력성 1기준, 나머지는 전부 다 0기준. 된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크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크면 즉 양수면 우등제, 음수면 열등제 하급제. 교차 탄력성은 아까 양수면 대체제, 그 다음에 음수면 마이너스면 보완제. 되신 거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가격 탄력성에서는 비고탄저. 어쩌면 수입이 느는가. 비탄력성의 값을 올려라. 탄력성 값을 내려라. 비고탄저. 되신 거죠? 네 번째는 탄력성 결정 요인. 그래서 아까 수요에서는 그죠, 대체가 많다 적다. 시간이 길다 짧다. 그 다음에 세분화 된다 안 된다. 용도가 전다. 그 다음에 신규다 기존이다. 이런 것들. 법규가 강하다 약하다. 되신 거죠? 그것까지가 한 세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계산 문제입니다. 자, 50번부터 계산 문제인데 어느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라고 하자. 만약에 아파트 값이 4억 원에서 4억 6천. 그러면은, 자, 거기는 지금 가격 탄력성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뭐분의 뭐? 이제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가격 변화율. 요런 분의 그 다음에 양 변화율. 맞죠? 여기는 양 변화율.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가격이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4억에서 4억 6천. 15% 오른 겁니다. 4억분의 6천은 15%. 모르겠어서 4억이 4천이면 10%에다가 2천이니까 5%니까 15%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양이 얼마 줄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탄력성 얼마 줬어요? 1 줬죠, 1. 1을 줬으니까. 그러면 양도 15% 올라갔으니까 얼마가 줄어야 될까? 15%가 줄어야 맞겠네. 그죠? 줄여야 맞겠죠. 그럼 탄력 1 나오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읽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은 1입니다. 만약 아파트 값이 4억에서 4억 6천, 즉 15%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상상 경우에 원래 아파트 수량이 2,000세대였다면 2,000세대 얼마를 빼서 15%가 준다는 얘기죠. 그럼 2,000에 15%니까 300세대가 주는 거죠. 모르겠어요. 2,000 곱하기 0.15 하면 되겠죠. 왜 15% 준지 아시죠? 탄력성 1 줬으니까. 그래 15분의 15가 1 되니까. 맞은 거죠? 이게 겁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15% 주니까 그럼 2,000분의 15, 2,000 15%니까 300세대. 그럼 300세대 줄어라. 답은 나왔는가요? 그럼 답은 몇 번이요? 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가입시다. 그래도 51번도 똑같은 같은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도 51번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다음 예문의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서 오는 것은 자 봅시다. 어느 시장에서 아파트 오피스텔의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수요 결산값은 0보다 클 거다. 만일에 어느 시장에서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자 그러면 교차점 대체제란 말은 양수다 음수다. 양수 플러스다. 그럼 클 거다 작을 거다. 그죠? 보다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래 양수니까 0보다 클 거다. 자 큰 거 찾으면 1번 아니면 3번 그 다음에 5번 셋 중에 하나네. 일단 여기까지 오신 거죠? 두 번째 한편 아파트 가격이나 오피스텔 수요 교차탄력성은 0.7 지금 그러면 세 번째는 교차 탄력성 이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득 탄력성 있을 거고 소득 탄력성은 아까 소득 변화율 요 놈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 변화율 얘가 똑같죠. 그러니까 항상 양입니다. 전부 다 분자는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세 번째 여기가 교차 탄력성이요. 이럴 때에는 그런 X의 가격 변화율 요 놈분이에요. 요 놈분에 그 다음에 분자를 또 뭐하고 있어요? YJ.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냐 따로 움직이냐. 같이 움직이면은 방향 똑같으면 대체제.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 떨어지면 대체제. 수요 얘기니까 지금. 그래서 YJ 양의 변화율요. 써놓고 한번 해보자고요. 사실은 뻔하니까 이랬었을 때 자 해놓고 근데 그게 얼마 줬습니까? 0.7 줬네요. 0.7은 분명히 0보다 크니까 대체제 맞네요. 자 0.7 주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분수만 찾으면 되겠죠. 이럴 때게 만일에 이럴 경우에 아파트 값이 5천만 원에서 얼마로 올라간다 모르겠어 아직은요. 그럼 가격 변화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X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분명히 X% 어쩌니까 오르고 떨어져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오피스의 수요량은 3,420 3,000세대에서 3,420이니까 420이죠. 그러면 3일은 3, 3, 42 14% 좀 올랐거든요. 지금 여기가 3,000세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00분의 지금 420이죠. 변화된 게. 그러니까 3일은 3에다 3, 40이니까 그러면은 14% 오른 거 맞죠? 여기가 14%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14% 양이었잖아요. 늘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0.7이니 그러면 여기는 얼마? 20%가 올라야 되겠죠? 그래야 20분의 14는 10분의 7이니까 딱 숫자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국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요놈이 20% 올랐을 때쯤이니까 20분의 14는 10분의 7이니까 또 14분의 20 나눠도 좋고 요령이에요. 이걸 나눠도 상관이 없는데 안 나눠지면 항상 저보다 10, 100으로 기준을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20분의 14니 그러면 절반 나누면 10분의 7 될 거 아닙니까? 그래 10분의 7은 또 금방 떨어지죠. 20분의 14는 좀 얼른 이것도 잘 되죠. 잘 되신 거죠. 요령. 그러면 가격이 20% 올라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 아파트 값이 얼마였죠?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 20%니까 1,000만 원 올라야 되겠죠. 그럼 얼마 될까? 6천만 원. 됐는가요? 조금 응용을 했었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3번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고 소득성은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계산 문제는 가격하고 소득을 엮든지 대부분 계산 문제는 요렇게 엮어서 말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만 단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두 개를 엮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요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가격과 교차 탄력성 묶어서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둘 중에 하나니까. 단일하게 가격이 몇 프로 올랐습니다. 양이 얼마 늘었다 줄었다. 요렇게는 아마 안 나올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거기 같으면은 53번 같으면은 가격 탄력성 0.2, 소득성 0.1이라고 하자. 이때 아파트 가격이 5% 상승됐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거기 가격 탄력성이 얼마 줬다고요? 0.2요? 자, 0.2 줬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고요? 5%.
자, 5% 올랐죠. 그러면 양은 얼마나 줄까요? 5, 20, 1% 준 거죠. 자, 이거는 분명히 1%가 줄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때문에 전체 물량이 마이너스 1%가 줄었습니다. 요걸 지금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럼 정부는 분명히 여기 올랐으면 1% 줄 줄 알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결론은 올렸으면 0.1에 따라 그때 아파트가 5% 상승하였는데 소비량은 종전과 동일하대요. 그 말은 요놈 때문에 지금 1% 준 거 맞죠? 그럼 종전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게 똑같으면 여기서 1% 올라가면 둘이 더하면 똑같으니까 요놈이 1% 올리면은 줄고 늘었으니까 종전과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뜻이.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때문에 분명히 줄지 알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종전과 똑같았더라. 그러면 요 녀석 때문에 1%가 준 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 다른 녀석이 1% 올리면은 여기서 1% 빠졌는데 1% 늘었으니까 그럼 전체랑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소득 탄력성 1% 올라가면 되는데 소득 탄력성 얼마 줬습니까? 0.1 줬죠. 0.1을 줬잖아요. 그럼 0.1 여기가 1%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몇 프로 올리면 되겠는가 그 말이죠. 그럼 몇 분의 1이 0.1로 하겠는가? 10% 올리면은 10분의 0.1이니까. 그럼 소득이 몇 프로 올랐다? 10% 증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꾸면 또 어떻게 바꿀까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결국에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어쩌니까 2%가 또 늘었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또는 아니면 오히려 작게. 결과적으로 어쩌면 1% 혹시 느는 경우 있을 수도 있죠. 즉 가격 탄력성으로 인해서 줄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쩌니까 전체는 1% 늘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인데 1% 늘려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늘으면은 서로 하면 1% 는 거니까. 그럼 요 녀석이 2% 늘어야 돼. 그럼 이제는 어쩌겠습니까? 20%가 소득이 올라가면 20분의 1은 0.1이니까. 이게 경우수가 두 가지잖아요. 두 개를 엮어가지고 전체가 변하는 게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분명히 줄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느는 경우도 혹시 없을까? 주는 경우도 있지만 느는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합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문제 같으면은 가격 탄력성 때문에 분명히 양이 준 거는 이해하신 거죠. 근데 줄 줄 알았습니다. 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안 줄었대요. 똑같대요. 그럼 가격 탄력성 때문에 줄었던 것은 다른 녀석이 분명히 늘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맞죠? 그럼 1% 줄었는데 다른 녀석 1% 늘려왔자니까 전체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녀석은 뭐밖에 없으니까 소득 탄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 주어진 것은. 맞죠? 그럼 소득 탄력성에 의해서 1% 늘어야 되니까 그럼 소득 0.1이니까 그러면 소득이 얼마 늘었다? 10% 늘으면 10분의 1은 0.1 나오니까 되신 거죠? 연결을 요렇게 간다는 얘기.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답은 지금 1번이요. 그 다음에 54번 똑같은 문제. 보시면은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0.99 그 다음에 대체가 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아파트 교차 투자선 1.5라고 하자. 이번은 어떻게?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선 두 개를 동시에 줬습니다. 가격 탄력성 얼마 줬습니까? 0.9요? 그다음에 0.9 주고 그다음에 교차선은 얼마 줬습니까? 1.5 줬네요.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이때 아파트가 10% 인상했습니다. 자, 10% 한번 인상해 봅시다. 여기가 지금 10% 지금 올라간 거 맞죠? 올라가면은 분명히 줄겠죠. 얼마가 줄까요? 9%가 줄겠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 녀석 때문에 전체 물량은 마이너스 9%가 줄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얘기. 그런데 인상에서도 불구하고 종전과 똑같이 됐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9 됐는데 그럼 종전과 똑같다는 얘기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요 녀석이 얼마 됩니까? 플러스 9가 되면 종전과 변화가 없잖아요. 또는 종전보다 오히려 몇 프로가 늘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만일에 종전보다 만일에 5%가 늘었다. 만일한다면 여기가 플러스 5 나오려면 여기는 어쩌니까 9%가 아니라 16%가 어쩌니까 그죠? 그죠? 16% 늘어야만 플러스 5 나오니까 맞죠? 아니죠. 14%다. 아이, 덧셈 뺄수도 못하고. 14 빼기 9가 5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가 종전과 똑같다. 아니면은 늘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늘면은 요런 덧셈 빼서 하면 되니까. 지금 문제는 종전과 똑같으니까 전체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요것 때문에 줄었는데 그러면 요 녀석이 늘려왔점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왜 교차선을 썼을까? 거기 지문에 뭐밖에 없으니까. 교차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만일 교차선 대신에 소득차를 나온다면 소득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개는 나올 거면 세 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세 개 나온다면 저보다 병수를 다 줘야 되겠죠. 그래야 맞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교차탄력성에서 지금 9% 늘어야 되니까 그러면 교차탄력성 얼마나 1.5 줬죠. 이럴 때
그러면은 요건 1.5니까 요 놈 자체가 여기가 플러스 9%, 요 놈이 9%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프로 올라가니까 1.5니까 0보다 크니까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방이 똑같으니까. 그럼 몇 분의 9가 1.5 나올까요? 여기는 6%, 6분의 9가 1.5니까 6분의 9는 1.5잖아요. 6, 22, 2니까. 그러면은 교차탄력성은 그러니까 얼마고 가격이 몇 프로 올라야 된다? 6%가 올라가야 된다. 답은 몇 번이요? 2번. 해석됐는가요? 나 해석 안 됐거든? 알았어요. 한 번 더 합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계산 문제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먼저는 가격 탄력 0.9 준 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 올랐습니까? 10%가 지금 올랐다. 그러면 여기는 9%가 빠질 거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요놈 때문에 전체가 마이너스고 9%가 전체가 줄었을 거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근데 요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줄 줄 알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똑같았더라. 그러면 요놈이 줄었으니 그러면 밑에까지 다른 녀석이 플러스 9가 나오면 마이너스 9 더하기 9 하니까 제로 되죠. 그 다른 녀석이 뭐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교차탄력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차탄력성에서 여기 1.5인데 요놈이 몇 프로 늘어라? 9%가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1.5 나오려면 소득이 몇 프로 올라가야 될까요? 몇 분의 9가 1.5인가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6%가 점이니까 올라가면 6분의 9는 1.5니까 되신 거죠? 조금 연습해 봅시다.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계산기 의미 없어요. 계산기를 먼저 쓰면 한번 손으로 직접 하면 그게 더 빠르니까. 계산기만 눌렀다가 시험 볼 때 잘못 누르면 답 다른 거 나와요. 오히려 계산기 아니라 내가 푸는 게 훨씬 빠르니까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4번은 답이 2번이라는 거 이해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56번도 똑같은 얘기. 자, 볼까요? 56번. X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10%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은 X역의 오피스텔 값이 올라가니까 소형 임차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는 지금 값이 올라가니까 늘었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 10% 올라가니까 소형 아파트가 10% 증가됐으니까 10분의 11 나왔잖아요. 지금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물어본 것은 지금 분모가 뭡니까? 교차 탄력성이요. 분모가 X역의 오피스텔 임대료, 여기가 오피스텔 임대료, 요거요. 오피스텔 임대료 가격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올랐죠. 이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소형 아파트 두 번째 줄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 소형 아파트 그다음에 임차 수요 여기에 늘었잖아요. 일단 방향이 똑같이 갔으니까 대체제 일단은. 그런데 얼마 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10% 올라가니까 10% 올라갔으니 그러고 보니까 1 나왔으니까 1 나온 거 보니까 양수 맞죠. 0보다 크니까 그러면 대체제고 양수. 그 다음에 1. 그러면 답은 몇 번이요? 네 번째밖에 없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요렇게 엮어서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요렇게. 근데 가격하고 교차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건 또 금방 되니까. 교차가 조금 이해가 덜 되니까 약간 어려우니까 결국 두 개 합쳐서 만든 문제요. 답은 네 번째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7번.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 각각 DA와 DB 그리고 공급고에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번엔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요. 자, 공급은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DA하고 DB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DA고 여기 DB네요. 여기는 공급 이렇게 있었을 때요. 자, 그러면 여기 A보다 B가 더 기울기가 작아 보니까 탄력성이 더 크네요. 요놈을 단기라고 보자면 이건 장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 개별 수요 같으면 시장 전체 수요 같아요. 맞죠? 네, 해놓고 다음 중에서 옳은 걸 찾는 문제. 그래서 옳은 걸 나누는 건데 옳은 것만요. 첫 번째 기억 보시면 일반적으로 DB가 DA보다 탄력적이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이거는 비탄력적, 여기는 어쩌면 이거보다 탄력적 맞죠? 기울기가 얼마나 탄력적이니까. 기억번은. 그리고 DA에 따라서 DA가 DB보다 상대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단기다. 그러니까 A는 비탄력적이다, 단기일 거다, 개별 수요일 거다. 우리가 말을 만들자면 아까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적이니까 이놈은 단기라면 장기일 거다. 이놈은 개별 수요보다 시장 전체 수요가 더 완만하다. 아까 탄력적이니까 이거는 시장 개별 수요라면 시장 전체에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기억번은 맞는 얘기죠. 자, 기억은 들어가야 되죠. 1번, 3번, 4번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박스형 문제는
박스를 다 찾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보고 체크해가면 답 나온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니은번. 공급 변화에 대해 가격 변화 상대적으로, 자, 공급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많이 변해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많이 변해요? 비탄력적일 때. 모르시겠으면 그립니다. 공급이,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모르면 공급이 변했으니까 왼쪽으로 좀 한번 움직여봐서 모르겠으면은, 그러면 A, P는 어쩝니까? 여기서 만났었는데 P는 요만큼 떨어진 거 맞죠? A는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어디가 더, 요게 지금 B고 요게 A니까 어디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까? A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B가 더 적게 떨어졌죠. 그래서 아까 탄력적일 때는 분모는 조금, 분자는 많이가 탄력적. 비탄력적은 분모는 많이, 분자는 조금. 그게 비탄력적이니까. 이해되신 거죠? 탄력적은 1보다 커야 되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분자가 더 커야 어쩝니까? 1보다 가분수 돼야 되니까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비탄력적은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아야 되니까. 그럼 분모는 뭐다? 가격, 분자는 양이니까. 그래서 아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상대로 조금, 양은 많이 변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많이 변하고, 양은 조금 변하고, 그 얘기. 그러면 2번 다시. 따라서 공급 변했을 때 가격 변화는 상대적으로 DA가 더 많이 변한다.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럼 니은번도 맞네요. 그러면 1, 3, 5 중에서 니은 있는 거 찾읍시다. 답 나왔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박스형 문제는 절반 못 가면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재수 올 때는 하나만 딱 꼬집어도 답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확인합니다. 디귿번. 만약 공급자가 가격적을 취합니다. 자, 그럼 비고탄력 또 온다는 얘기죠. 그럼 비탄력 될 때는 A는 고가 전략, B는 상대적으로 저가 전략 펼 거다. 맞는 얘기죠? 비고탄저니까. 그러면은 가격전략 택할 경우에 DA는 상대적으로 고가 전략을, DB는 저가 전략. 이해되신 거죠? 비고탄저.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번. 공급자의 가격 정책은 수요 탄력과 관련된 것으로 공급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즉 공급자의 매출액은 수요 탄력성 가지고만 하는 거지 공급 탄력성 관계 없어요. 그 이야기. 되신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부터 이제 균형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 그러니까 결국 탄력성에서는 의미하고 계산 문제 딱 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나옵니다.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반드시 써보셔야 돼요. 지금 듣는 걸로만 끝내면 들을 때는 알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본인이 읽으셔야 돼. 제가 말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기록해 보시고 써보시고 그거를 한 습작을 몇 번 해보시면 내 거 됩니다. 써보는 게 가장 좋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 못 써본데 내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또 기본서 강의 저것저것 돌려서 다시 찾아서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대신에 2시 전에만 2시 넘어서 연락하지만 안 되고 2시 넘어서 문자 온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고 저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분위기 왜 그래요? 그 다음에 균형. 자, 균형이요. 자, 균형에서는 맨 첫 번째 의미. 자, 균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면 균형이란 말은 첫 번째 이거죠. 요거 가장 쉽게 말하면 둘이 같이 만난다. 가격도 똑같고 양도 똑같다. 그러니까 가격도 수요자도 요만큼 공급자 저만큼 양도 똑같이. 그러니까 균형은 수요자가 내고자 하는 가격하고 공급자 받기로 하는 값이 같아야 균형 아닌가요? 우리 흥정이 바로 균형이죠. 흥정한다는 얘기는 균형점에 도달하는 과정이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점이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수요자는 100개 사고 싶은데 공급자는 나는 200개 팔고 싶은데 그러면 균형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형이라고 할 첫 번째 수요 가격. 정확히 말하면 수요자의 최고 가격 그거하고 공급자의 최저값이 아주 둘이 같이 만나야 쯤니까 균형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수요자가 원하던 양하고 수요량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막 양이 같아야 될까 틀려야 될까? 같아야 정상이죠. 균형은 뭐가 같은 게 균형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재는 뭐라 놨습니까? 어떤 가격 균형점에 도달하면 외부에서 충격이 없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 못 알아먹어요. 의미 없어요. 균형은 같아라. 뭐가? 가격 똑같아라. 양도 똑같아라. 돈도 똑같아라. 그러면은 이번에 둘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수요자들은 요만큼의 요거 샀으니까 요 면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쓴 돈 그걸 일명 뭐라고 합니까? 지출액 아니면 소비액. 맞죠? 총 소비액 아니면 총 지출액이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공급자들은 요만큼 요만큼 팔았으니까 자기들이 벌어들인 돈이죠. 수입액, 매출액, 판매액. 맞죠? 요 두 개가 어쩌니까 똑같이 만나야 됩니다. 자, 요걸 물어봤던 문제가 거기 59번 문제가 지금 요 문제입니다. 자, 59번 문제를 풀고 어떤 분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임선생 계산 문제에서 못 풀었다라고 하십시다. 요 문제 보고.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시력 테스트입니다. 자,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요걸 지금 입으로 외웠는가 이해했는가 물어보는 문제. 균형되려면 가격 똑같고 양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르겠고 양 같은 것만 찾으세요. 답 나왔죠? 0.1초짜리 문제. 만일에 답은 지금 얼마입니까? 8만 원이죠? 만일에 4만 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만 원 되면은 수요량은 지금 120이네요. 그 다음에 공급은 100이네요. 그러면 수요가 더 많죠. 초과 수요 됐죠. 초과 수요 값이 올라가다 떨어진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8만 원까지. 반대로 자 12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지금 80, 공급은 100이니까 초과 공급된 거죠. 그럼 양이 더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디 쪽으로? 8만 원까지.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균형이란 말은 가격도 똑같고 양도 똑같고 면적, 돈까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 말인데 거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격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양만 같은 거 찾으면 되겠죠.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공급의 숫자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토지의 무슨 특성? 부증성. 공급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부증성. 공급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수직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상수니까. 됐죠? 그 다음에 50번은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함수로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의미에서는 그죠? 이렇게 표로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함수로. 자, 한번 해봅시다. 함수 문제 나온 다음에 그것도 종류가 4가지인데 한두 개만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어지겠죠? 자, 수요함수가 얼마냐면은 QD는 800-2P. 자, 그대로 써봅시다. QD는 그러니까 800-2P. 그 다음에 공급은 QS는 또 얼마 주어졌겠죠? 그러고 보니까 거기 500 플러스 P요?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두 개 균형 가격, 균형량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균형이 되려면 어쩌니까 가격은 요걸 차이 같아야 되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양이 어쩌면 같을 때 균형되지 않을까? 양이 똑같 여기서 같이 만난다는 얘기는 가격 똑같으면 양도 같아야 되니까 가격을 모르니까 양으로 하자고요. 그럼 맨 처음에는 둘 다 양이니까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을 때 균형이 된다는 거 맞죠? 대입만 시키자고요. 자, 그러면 800 마이너스 그 다음에 2P는 그 다음 500 플러스 P 이렇게 써놓고요. 왜 이렇게 고치냐면은 1차 함수는 변수가 2개 이상 있으면 목표가 하나로 일부러 줄이려고 일부러. 그러면은 그죠? 변수는 변수께 상수는 상수께 옮기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0은 또 3P가 되죠? 그럼 P는 얼마요? 100 나오죠? 자, 일단 100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얼마인가? 600 나왔죠? 공급량은 지금 600이네요. 위쪽도 600. 800에서 200 빼니까 600 맞죠? 그러면 양 같아졌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거 한두 번만 해보시면 돼요. 항상 출발해서 같게 만들고 대입시켜서 둘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됐죠?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사실 아니죠. 우리가 몇 번만 해보시면 되니까. 그럼 답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엔 61번 똑같은 문제. 61번, 6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신에 변수 하나 더 준 겁니다. 자, 61번 합니다. 아파트의 공급함수 QS는 500. 자, 또 써놓고 합시다. 수요한 공급함수는 지금 QS는 500이란 말. 그러니까 요놈은 변화값이 500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수요함수 QD는 얼마 줬습니까? QD는 뒤에 보시면은 그죠? 첫 번째는 그죠? 600-2P요. 그러니까 수요함수는 지금 600-2P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녀석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수요함수가 어떻게? 그 다음에 뒤에 보면 800-2P로 바뀌었죠? 그 말은 공급은 말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 여기는 500 똑같을 거고요. 그 공급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함수만요. 이제는 500-2P가 아니라 거기는 600-2P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800-2P 바뀌었네요. 요것만 바뀌었네. 그대로요. 요렇게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고 이거 한번 해보라 소리죠. 그 두 개 차이점. 자, 1번. 첫 번째는 수요 공급 둘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넣으면 되겠죠. 자,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500은 그 다음 600-2P니까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2P는 100이 되죠. 저쪽으로 넘기면은 2P가 될 거고요. 플러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100 나오죠. 그럼 P는 얼마요? 여기는 50 나왔죠. 만약 또 한번 50 집어넣어서 그러면 500 나오는가? 600에서 50이니까 100 빼니까 500 맞구만요. 같아야 되죠. 안 같으면 제가 사기친 거죠.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 오른쪽도 해봅시다. 똑같죠. 이번에도 QS하고 QD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똑같죠. 500 마이너스 그 다음에 500은 그
그 다음 800만에서 2표.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2P는 이번에 300대인가요? 맞죠? 그럼 P는 얼마요? 여기는 150대구만요. 그러면 50짜리가 150 됐으니까 얼마만큼? 100만큼 올라가네요. 예, 답 있어요? 예, 100 증가. 답은 2번.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2번. 똑같은 문제. 원래 수요함수는 공과 각각 QD는 100-1 똑같으면 계속 반복이요. 같은 얘기니까. 이번에는 수요함수 QD가요. 얼마 주어졌겠죠? 맨 처음에는 보시면은 100-2P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 QS는요. 또 얼마 주어지겠죠? 뒤에 보니까 10 플러스 4P요. 이렇게 주어졌네요. 근데 요 녀석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얼마나 바뀌었겠죠? 이럴 땐 이제는 어쩌니까 소비자 선호비라는 수요함수는 그 다음에 80-3P. 그러니까 수요는 바뀌었는데 공급은 말이 없다는 얘기는 안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80-2P인가? 그죠? 3P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급은 없으니까 말 없으니까 그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10 플러스 4P 똑같다는 얘기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요렇게 바뀌었으면은 가격이 얼마나 변하고 양이나 변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똑같으니까. 자, QD와 Q에서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100-2P요. 요거는 그 다음에 10 플러스 4P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니까 90원. 그 다음에 그죠? 6P가 되죠. 자, P는 얼마입니까? 15구만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 15 집어넣으세요. 자, 15 집어넣으면 30이니까 QD는 얼마 나오니까 양은 70 나오구만요. 여기다 15 집어넣으니까 100 빼기 30이니까 그러면 70. 맞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또 해봅니다. 똑같죠. 자, QD와 QS 똑같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또 80-3P는 그 다음에 10 플러스 4P니까. 자, 그럼 또 넘어가니까 70. 70은 그 다음에 7P니까. 그럼 P는 어쩌니까? 그냥 10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10 집어넣으세요. 그럼 80에서 30 빼니까 50. 여기도 맞죠? 10, 40에서 50이니까. 그러면 Q는 역시 50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가격은 15에서 10 됐으니까 P는요 5만큼 떨어지고 양은 70에서 50 됐으니까 양은 20만큼 줄었네요. 이게 답이구만요. 5만큼 줄고 그 다음 20만큼 줄었다. 두 번 해보니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되신 거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더 65번 한번 해봅시다. 조금 어렵습니다. 65번.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가 균형량이 되는 가장 올바른 것은 수요 측면의 대체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두 번째는 균형 이동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균형이 이제 의미까지 다 나왔어요. 자, 의미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 나와야 될까요? 자, 두 번째는 이동이 되는 얘기예요. 균형의 이동이요. 자, 이동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개가 똑같이 같이 만났어요. 요래 만났었는데 요 녀석이 어쩌니까 이동한다는 얘기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자, 이번에는 요 녀석보다 움직이면 되겠죠. 만일에 수요 곡선이 만일에 여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수요가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나죠. 자, 왼쪽 갑시다.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납니다. 만약에 공급이 왼쪽 감소죠. 여기서 만나고 증가 오른쪽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네 가지가 뭡니까? 여기서 만났던 것이 위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결국 이동이라는 말은 뭐가 움직입니까? 수요가 움직이고 공급이 움직였을 때 가격관이 어떻게 된가 따지는 문제. 근데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즉 처음에는 균형에서 이동이라는 말은 처음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데 그 다음에 뭔가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움직인 다음에 초과 수요가 되면 값은 올라갈 거고 초과 공급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양은 부등호 방향만 보시면 돼. 자, 그러면은 거기 맨 먼저 1번 보시면은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수요 공급을 안 주고 대체 보완제라든가 변수 줬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1번 수요 측면의 대체 가격 하락. 수요 측면의 대체 값이 하락이라는 수요가 증가 감소? 감소. 수 대비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번은 수요는 감소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수요 측면에서 대체 가격 하락 그 말 나왔죠. 아까 수 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측면 대체 가격 하락. 그러면 공대반이니까 공급은 감소 증가. 증가. 그러면 수요는 감소해 공급은 증가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요 부동호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어디가 더 그냥 안 준 거죠. 그러면은 수요는 감소해 공급 늘었으니까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줄고 늘었으니까 원래도 똑같이 만났었는데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으니까 오히려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 때문에 가격은 오른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양은 모릅니다. 여기 줄어든 것하고 늘어난 것이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적은지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양은 어쩝니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모른다. 변화 없을 수도 있다. 안 변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1번 찾아갑니다. 이럴 때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뒤에 균형선 감소한다 자르면 안 됩니다.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아요. 아니면 모르겠다 하든지. 그러니까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감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변화 없을 수 있으니까 감소한다 딱 자르면 안 되죠. 감소할 수도 있다.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맞는데 감소한다 증가한다 딱 자르면 틀려지는 거죠. 양은 아직 모르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는가요? 두 번째,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득의 증가. 자, 정상적이란 말은 보통제. 자,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는 는다 준다. 수요 증가. 일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적 측면으로 보자면은 신축 건물 규제를 강화. 건물 규제를 강화했으니까 공급이 는다 준다. 준다. 공급 감소. 자,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해서 그러면 초과 수요가 공급, 초과 수요.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으니까 이들은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그죠? 올라가는 거죠. 초과 수요니까. 양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 더 여기에 더 큰지 작은지 그 말이 안 나왔으니까 양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양은 모릅니다. 양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변화 안 될 수도 있고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도 가격은 하락하고 가격 하락이 상승인데 틀렸구만요. 양은 그죠? 증가, 불변, 감소한다. 세 가지 다 나왔으니까 어떨 때인지 모른다. 뒤쪽은 맞죠. 이거 균형 이동 꼭 해석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 측면에서 보완제 가격 상승. 자, 수요 측면에서 보완제, 수 대비 수보반이니까 그런 수요 측면에서 보완제 가격 상승이니까 그런 수요는 증가 감소, 수요 감소. 맞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수요는 감소고 이 말을 보완제 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변수로 좀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기술 진보. 기술이 진보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증가. 그러면 공급은 증가됩니다. 맞죠? 그러면 초과 공급. 수요는 감소되고 둘이 똑같은데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초과 공급. 맞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인 이동이란 말은 둘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 상황이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초과 공급 되면 값이 떨어질 거요. 초과 수요 되면 값은 올라갈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 같으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줄고 이래도 안 된다면은 모르시겠어 항상 100대 100. 우리 초등학생만 또 씁니다. 항상 둘이 균형에 출발했었는데 요거는 줄었으니까 50 합시다. 줄었으니까. 늘었으니까 150 합시다. 공급이 더 많아졌구나. 초공급 이렇게. 모르면은. 이랬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키가 뭡니까? 둘이 만났는데 그 다음이 뭔가 변했다. 변한 다음이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제 3의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초과 수요 되면 살 사람 많아지니까 비싸진다. 초과 공급되면 물건이 많아지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값은 떨어질 거다.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양력이 나오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부동호에 따라서 결정만 하면 되니까. 얘 같으면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분명히 떨어질 거다. 양은 지금 어쩌면 거기 변수 나왔는가 뒤에 보면 없죠. 그럼 양은 안다 모른다. 양은 모른다. 이걸 지문을 더 어렵게 만들면 양은 감소할 수도 있다 하면 맞습니다. 감소한다면 틀리지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감소한다. 안 변한다. 증가한다. 딱 자르면 안 되는데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양적 변화 모른다.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만들면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증가할 수도 있다. 감소할 수도 있다. 세 가지 다 동시에 말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증가할 수도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증가한다가 아니라 증가할 수도 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니까. 말 된 거죠? 그렇게 말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그보다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맞죠? 양은 어쩝니까? 증가한다. 그죠? 또 틀려져. 양은 모른다. 네 번째, 수요 측면 대체 가격 상승. 또 그러면 4번은 수요 나왔습니다. 대체 나왔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계속 지금 대체 보완제요. 결국 제일 나쁜 녀석이 대체 보완제. 그래서 수대비 하나는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수대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완제 나오고 공급 나오니까 그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비 하락. 건축비 하락했다는 얘기는 좋은 거 나쁜가? 그럼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그럼 둘 다 어쩌니까 증가됐으니까 양은 이번에 증가될 것 같아.
그죠? 근데 가격은 요건 이제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즉 정확함을 이제 표현하자면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것도 요약집에 써놨는데 요렇게 둘 다 같은 방향. 그러니까 둘 다 늘고 떨어지고 같은 방향. 그럼 같은 방향이란 말은 둘 다 동일하게 오른쪽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수요도 증가, 여기 같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면 수요도 오른쪽으로 가세요. 공급도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게 지금 그럼 여기서만 해서 이렇게 샀으니까 양은 늘었잖아요. 근데 가격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둘 다 감소. 그럼 둘 다 왼쪽. 자, 왼쪽 갑니다. 왼쪽 가면 둘 다 왼쪽 갔으니까 그때는 어디 갑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이 똑같은 둘 다 오르고 떨어지고 같은 방향 움직이면 항상 뭡니까? 이쪽이 변하는 여기가 뭐가 있으니까 양이 있잖아요. 둘 다 올라간다, 둘 다 떨어진다. 같은 방향 움직이면 양이 변하는데 둘 다 증가되면 양은 증가, 떨어지면 둘 다 양이 감소. 가격은 모릅니다. 물론 부동어가 어쩝니까? 여기에 들어있으면 알 수가, 여기 없으면은 그죠? 양은 분명히 늘 건데 가격은 모르겠다. 이 말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반대방향이란 말. 그러니까 반대방향이 지금 요거잖아. 오르고 떨어졌죠? 자, 반대란 말은 무슨 말일까? 요렇게 썼는데 하나는 어쩝니까? 오른쪽,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니까 왼쪽. 그러면 하나는 오른쪽까지 왼쪽까지 반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이 올라가니까 서로 반대방향이 여기에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가격. 서로 반대로 움직일 때는 가격은 변한다. 양은 그 다음이다. 서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양은 변할 건데 가격은 그 다음이다. 부동어가 있으면 알 수가 있고 없으면 모른다는 얘기. 이해하셨는가요? 이번에는 자, 아까 수요 감소 왼쪽 같습니다. 감소요. 그 다음 공급 증가 오른쪽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니까 서로 반대 맞죠. 그때는 가격이 어쩌니까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둘 다 같은 방향 움직이면 양은 변하더라. 그런데 둘 다 화살 위로 올라가면 양은 증가, 가격은 아직 모르겠고 부동어 없다는 전제. 둘 다 감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니까 양이 변하는데 양이 둘 다 줄었으니까 양은 줄 거다. 가격은 모르겠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양은 모르겠다. 그걸 제가 어디다 써놨냐고요? 분명히 어디다 써놨냐면은 그 얘기가 제가 딱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균형 파트 보시면 제가 박스로 그것만 딱 써놨어요. 자, 페이지 수가 지금 18페이지. 18페이지 거기에 맨 첫 번째 고딕체 박스 그겁니다. 이게 결론이 사실은요. 지금 그게 모든 말을 다 하고 있죠. 이 요약집 만들면서 하루아침 만든 요약집 아니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서 계속 말을 바꿔갑니다. 여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사실은요. 요약집 이것만 하더라도 이상 없을 겁니다. 60점 만든 이상 없으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좀 축약에 써놔서 그렇지, 우리 교재보다 더 자세히 써놔 사실, 내용은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그거 하나 만들면서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또 거기 보시면 지문 얘기 나왔죠. 그 지문도 읽어보시면은, 그죠. 약간 난이도 있는 지문이 많다니까요. 오히려 좀 어려운 지문만 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요 요약지만 봐도 60점 이상 넣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대신에 좀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문도 계속 보시고, 지문이 해석 안 되면 다 해석 안 될 거니까. 지문 보시면 X가 찾아 있는 건 틀렸다는 소리고, X가 없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요. 그게 무슨 말이가 안 되면 오시면 돼요. 아니, 문자 주시면서 답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돼요. 우리는 합격이 답이요. 이걸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어찌 생각 안 해요? 그죠?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맞춰놓고 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합시다. 아, 창피한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을 잘 활용하면 되니까. 맞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시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든 어떻습니까? 목적을 이루는데 먼저 하자고요. 그죠? 이용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활용하자고요. 잘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아, 기분 나쁘다. 그렇게 말해서 아무도 없을 거니까. 1000번 물어봐도 1000번 대답합니다. 질문해보시면 알아요. 바로 5분 내에 답이 갈 수도 있고, 1초 내에 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 수업하고 있을 때 다 보면 제가 분명히 답변합니다. 지금 수업 중이니까 몇 시까지 답변할게요. 언제 할게요. 어젯밤에도 내려오는데 누가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동 중이니까 못하니까 내일 아침에 볼 수 있게 전부 다 답변해서 그래서 A4 다 써가지고 다 사진 찍어, 지문이 길면 딱 사진 찍어서 다시 보냅니다. 우리 카톡으로 하면 그 고박이 뭐 화살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딱 보내니까. 그러면 그거 보시면 될 거니까. 그렇게 다 하니까. 어찌됐든 합격하고 봅시다. 그게 일단 답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얘기 하자고요. 일단 들자고요. 아, 그리고 될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보려면 며칠 충분히 아직도 갑시다.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 경우에 자 탄력적입니다. 수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 경우 공급 변화에서 가격 변화가 덜 신축적. 그 얘기는 또 그 다음 얘기네. 요 얘기도 요약집에 써져 있습니다. 어디 갔냐면 탄력성 맨 밑에. 요 얘기는 지금 몇 페이지가 요약집에 탄력성 맨 밑에 페이지 수가 19페이지. 그 19페이지 맨 밑에 뭐 그림 하나 나온 거 있죠. 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 얘기는 사실 또 어디에서 한번 하냐면은, 기억을 잘 해보시면, 거미집으로 얘기할 때 여기를 먼저 하고, 가격의 이중성 얘기를 먼저 해요. 자, 가격 이중성. 제목이요. 가격이라는 녀석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중성.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은 초가 공급되지 않을까요? 값이 올라가면 수요자는 적어지고 양은 많아지니까. 그러면 초가 공급이요. 다시 말해 양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자, 초가 공급되면 그 다음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면 저는 쉽게 말하면 양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즉 공급량이 많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값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또 초가 공급됐으니까 가격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가격 떨어지면 이제는 뭐가 될까요? 초과 수요. 다시 말해서 또 양이 또 변했다는 얘기요. 또 초과 수요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빙빙 돌 것 같아요. 계속 가격 때문에 양 변하고 양 때문에 가격 변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늘 변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만일에 요 놈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가격이라는 녀석은 양을 결정했죠. 여기는 양 때문에 값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지가 알아서 양을 결정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량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어렵게 말하면 가격의 독립변수 기능이고 종속변수 기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가격 지 녀석이 누구를 양을 늘리고 줄이고 가격 때문에 양이 결정됐으니까 가격이 갑이잖아요. 양은 을이잖아요. 그럼 가격 때문에 양이 변했으니까 이거를 가격의 독립변수 기능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죠? 탄력성. 아까 탄력성은 뭐였습니까? 가격이 어쩌쩌니까 양이 어쩌지 하대요. 이게 탄력성. 맞죠? 그럼 왼쪽은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써볼까요? 그래서 오른쪽 같으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니까 뭐가 그 다음에 양이 어쩌니까 늘고 주겠습니다. 즉 가격에 대해서 누구를 양을 결정했죠. 그 다음에 왼쪽은 양이 어쩌면 많아지고 적어지니까 뭐가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을 결정해서 가격의 주동적 역할 독립변수 기능 여기는 양 때문에 받았으니까 피동적이니까 종속적 변수 기능 맞죠?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두 번째 가격 때문에 양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요? 탄력성 우리 맞죠? 그럼 왼쪽으로 뭐라 할까? 이거를 신축성 아니면 가격 파동 이걸 가격 파동이나 또 아니면 신축성 그래서 거미줄에 의해서 여기를 먼저 하고 시작한다니까요. 따라서 신축성이라는 말은 국어적으로 하자면 똑같은데 우리는 이걸 같이 안 씁니다. 국어적으로는 신축성 잘 변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초점이 틀려요. 여기 탄력성은 세 번째 공식이 어떻게 분모가 가격 변화율 맞죠? 분자는요. 여기는 양 변화율. 그럼 여기는 신축성은 어떻게 거꾸로죠. 양 변화 양이 변화 값이 변했으니까 분모가 양 변화율. 그럼 분자는 어쩌면 가격 변화율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탄력성과 이 두 개는 서로 곱해봅시다. 그러면 서로 분자모 바꿔졌으니까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여기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즉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가격 파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산품은 가격 파동이 있어요 없어요? 거미집에는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미집에는 수요 시차 공급의 시차 공급의 시차지 수요의 시차가 아니라 그래서 거미집으로 가면은 수요자들은 즉각적으로 변화한다. 공급자는 항상 한 템포가 느리더라. 지금 그죠 살충제 계란 때문에 계란값 올라요 떨어져요. 그게 지금 거미집이론이에요. 맞죠? 그러면 계란을 많이 폐사 처분했었으니까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계란값이 오른다르다 뉴스에 나오는 문제 바로 이쪽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양적 변화가 잘 된다 안 된다.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쩌니까 이게 잘 변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거꾸로 가니까 이거는 적어져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격의 양이 못 변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는 가격 파동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거미줄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물건들은 그만큼 가격 파동이 큽니다 적습니다. 커진다. 그게 농수, 축산,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공급 탄력성이 적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없을 거다. 뭐 때문에? 수입 자유화. 그러면 공급량이 늘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축물은 된다 안 된다? 중국에서 땅 수입할까요? 아파트 수입할까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거미집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물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이 더 공급이 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니까 주거용보다 상공업이 더 가격 파동이 더 크다, 적다? 적다는 얘기. 비탄력적이니까. 되신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요약집 지금 18페이지, 거기 19페이지 맨 아래에 나온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 말뜻이 화살표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 이야기가 우리 교재 65페이지, 65번의 문제 5번이 요 얘기예요, 지금요. 말뜻이.
자, 봅시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 그러니까 수요가 가격에 대한 탄력적인 경우는 공급 변화에서 가격 변화가 덜 신축적. 보세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신축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덜 신축적, 신축성은 떨어진다.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의 신축성 변화는 서로 무슨 관계? 역의 관계, 역수관계. 반비례가 아니라 역수관계, 역관계. 그래야 맞죠. 반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항상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잖아요. 둘 곱하면 항상 뭐 나오니까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분자가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수란 말, 역이란 말 나와야지. 반비례하면 틀립니다. 이해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기왕 67번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67번 보시면은 다음 균형변에 대한 설명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 탄력성은 또 나오는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큰 경우에는 가격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1번 또 이해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네요.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은 조금 오르고 떨어지고 공급이니까 많이 오르고 이렇게. 탄력적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아까 했던 얘기. 비탄력적은 가격은 많이 오르고 떨어졌는데 양은 어쩌니까 조금 이렇게 됐다. 탄력적인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비탄력적은 가격은 많이 양은 조금 그 이야기. 결국 또 탄력성 이해했는가? 그러면은 1번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은 크게 양은 조금. 그 다음 뒤쪽 탄력적이다.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1번 이해하셨는가요? 맞고.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이 전부 다 같이 증가하는 경우에 둘 다 같이 증가됐으면 일단 균형가는 둘 다 같이 증가됐으니까 아까 둘 다 같은 방향 오른쪽 왼쪽 둘 다 같은 방향 그럼 오른쪽 왼쪽이니까 양은 변하다. 가격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따라서 균형가를 알 수 없으나 수급량은 둘 다 증가니까 반드시 증가. 둘 다 감소면 반드시 감소. 지금 말 이해되셨는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 둘 다 같이 감소, 둘 다 줄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럴 때 균형가격이 모른다. 양은 반드시 줄 거다. 틀렸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방향인데 둘 다 오른쪽 양은 는다. 가격은 몰라. 둘 다 왼쪽 줄었다. 그럼 양은 감소, 가격은 모르겠다. 근데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오르고 떨어질 거다. 양은 모르겠다. 지금 3번, 4번 얘기가 이해하셨는가요? 네 번째 답은 3번이죠. 둘 다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양은 줄어들 거고 반드시 양은 줄 거고 가격은 모르겠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자,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면은 초과 수요. 그래서 초과해서 값이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부동은 없으면 양은 둘 다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가격은 변한다는 얘기 나오겠죠. 그럼 초과해서 값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양은 모르겠다. 서로 반대면 가격은 변한다. 근데 초과수요 되면 값이 올라갈 거고 초과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 가격은 변하겠네. 근데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니까 초과 공급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거다. 초과 공급이니까 양은 모르겠다. 이해하신 거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좀 쉬신 다음에 경기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갑니다.